세계 민담 이야기 미국 편. 미국은 본디 인디언들의 땅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넓은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굳세고 용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롭고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래 동화에는 여러 나라의 유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백인들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남긴 유산도 있습니다. 착하고 친절한 흑인들의 고운 마음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덜렁이, 꺼벙이, 떡거머리. 옛날 옛적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가난하였던지 주머니엔 엽전 한 입도 없었더랍니다. 온 들판에 수선화가 가득 피어 실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삼형제는 하루에 주 한 끼 먹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봄이 오고 새들이 노래해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이러다간 굶어 죽기 딱 알맞겠어. 덜렁이 큰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훌쩍 집을 나섰습니다. 몇 날 몇 밤이 지나고 그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저기 보세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한 채 동그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태형은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 밖에 누구야? 목신 소리가 들리더니 눈알이 유리 같고 입술이 합죽한 쭈그랑 바가지 할멈이 삐걱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꼭 마귀 할멈 같구나. 덜렁이 마태형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해는 지고 근처에 인가가 없는 데다가 너무도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팠기 때문에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요? 큰형이 공손히 묻자 아무렴 걱정 말고 들어오구려 하고 할멈은 갈퀴같이 앙상한 손으로 마태형을 불러들였습니다. 할멈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달강달강 부스럭부스럭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려내온 음식을 보니 냄새도 이상하고 생긴 모양도 어떤 것은 박쥐 귀 같고 어떤 것은 두더지 꼬리 같고 어떤 것은 원숭이 손톱 같아서 입맛이 당기지 않았으나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저 다락에 올라가 편히 쉬구려. 할머니 말에 따라 마태형은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락 굴뚝 곁에 볏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태형은 볏짚 위에 쓰러져 곧 잠이 들었어요. 쨍그랑 쨍그랑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형은 머리끝이 쭈뼛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큰형은 살금살금 기어서 나무 옹이가 빠진 틈새에다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그 할멈이 간설불을 조그맣게 밝혀놓고 한 무더기나 되는 금돈들을 세고 있지 않겠어요? 다 세고 나더니 할멈은 기다란 가죽 자루에 돈들을 넣은 뒤에 찬장 고리에 그 자루를 걸어놓고 따뜻한 화덕 곁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옳지 됐다. 저 돈만 가지면 우리 삼형제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할머니에게는 저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 큰형은 할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코르륵 코르륵
드디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형은 조심조심 사다리를 기어 내려와 찬장으로 가서 가죽 자루를 떼어 어깨에 메고 문 밖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은 진짜 마귀 할멈이었고 일부러 돈을 세는 척해서 그 돈에 욕심이 나서 훔쳐 달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종으로 부리고는 했는데 마태형은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마태형은 달리고 달리고 숨이 찰 때까지 또 달렸습니다. 어느 낡은 주막에 이르렀을 때 낡은 주막이 큰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봐요 젊은이, 모두 날 버리고 떠난 뒤로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누추하다오. 나를 비로 쓸어주지 않으려오? 싫어요.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큰형은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동이 터올 무렵에 큰형은 밭둑에 이르렀어요. 이봐요 젊은이, 우리 주인이 일손이 달려서 나를 이렇게 볼썽사납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김 좀 매주고 가지 않겠어? 밭이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큰형은 고개를 흔들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번에는 앞서처럼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돈주머니가 2배나 더 무거워진 것 같았거든요. 얼마쯤 더 가니까 이번에는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큰형이 목이 말라 우물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물이 말을 걸었습니다. 모두들 마시려고만 들지 깨끗이 치울 줄을 몰라. 내 주위를 깨끗하게 치워주고 갈 수 없겠어? 안 돼요. 큰형은 부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바람에 거절했습니다.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큰형은 물만 실컷 마시고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돈자루는 큰형의 잔등에서 옆구리로 축 처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큰형은 미루나무가 서 있는 풀밭에 이르렀습니다. 큰형은 덥고 힘들어서 미루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역시 훔쳐 달아났구먼.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마귀 할멈은 부엌 구석에서 긴 빗자루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를 타고 바람같이 언덕 아래로 내달았어요. 할멈은 낡은 주막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주막에게 물었습니다. 긴 가죽 자루 둔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나는 거 본 적 만 적 있수? 주막이 대답했습니다. 웬 총각이 헐레벌떡 이리 왔다가 밭둑 있는 곳으로 가던데. 늙은 마귀 할멈은 다시 빗자루를 집어타고 밭둑으로 갔습니다. 긴 가죽 자루 든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가는 거 본 적 만 적 있수? 웬 총각이 헐레벌떡 이리 왔다가 우물가로 갑디다. 할멈은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빗자루를 타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긴 가죽 자루 든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나는 것 본 적 만 적 있수? 웬 총각이 헐레벌떡 이리 왔다가 저기 풀밭 미루나무 그늘로 갑디다. 우물이 일러주었습니다. 할멈은 쌩하고 풀밭으로 갔습니다. 할멈은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큰형을 찾아냈어요. 실컷 부려먹을 종 하나 또 생겼구나. 마귀 할멈은 돈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큰형의 코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형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꺼벙이 둘째 형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나도 어디든지 가서 살궁리를 해야지. 여기 이러고 있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겠어. 둘째 형은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몇 날 몇 밤을 지낸 끝에 꺼봉이 둘째 형도 언덕 위에 있는 마기 할멈의 하얀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거 밖에 누구야? 마기 할멈이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룻밤 지내고 갈 수 있을까요? 둘째 형이 물었습니다. 아무렴 쉬어갈 수 있고 말고. 마기 할멈은 둘째 형을 맞아들여 부엌에 가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도마뱀 꼬리 같고 개구리 알 같고 지렁이 몸통 같은 음식을 차려내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그 음식들을 억지로 다 먹고 나자 다락 위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편히 쉬어. 둘째 형은 굴뚝 옆에 볏짚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형은 한밤중에 쨍그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나무 옹이가 빠진 틈새로 마기 할멈이 금돈을 세는 것을 엿보았습니다. 할멈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둘째 형은 살금살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돈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달아났습니다. 둘째 형이 서둘러 앞을 지나갈 때 낡은 주막에 불러 세웠습니다. 나를 좀 쓸어주고 가지 않겠어? 싫어요. 둘째 형이 대답했습니다. 김을 좀 매주지 않겠어? 같이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둘째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끗이 좀 치워주겠어? 우물이 물었어요. 그럴 틈이 없단 말이에요. 돈자루를 옆구리에서 쩔렁거리며 둘째 형이 거절했습니다. 둘째 형도 큰형처럼 풀밭의 미루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늙은 마기 할멈은 다시 젊은이와 돈자루가 사라진 것을 보고 화난 땅벌떼처럼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주막과 밭과 우물이 둘째 형이 간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기 할멈은 큰형처럼 잠들어 있는 둘째 형을 찾아내고는 돈자루를 어깨에 메고 둘째 형의 코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형이 모두 떠나버리고 말자 떡거머리 막내는 혼자 살기가 지겨워졌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싫었지만 넓은 세상에 나가 먹고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햇님이 동산에서 방긋 웃을 때 막내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낮 며칠 밤을 걸어서 떡거머리 막내도 드디어 언덕 위에 동그마니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기 할멈의 하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나요? 아무렴 쉬어갈 수 있고 말고. 할멈은 저녁을 먹인 뒤에 다락방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막내는 곧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절그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어 옹이 구멍으로 마기 할멈이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돈을 가지면 형들과 함께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할머니에게는 저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거야. 마기 할멈이 잠이 들자 막내는 가죽 자루를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게 걸어 낡은 주막 앞에 이르렀어요. 총각, 날 좀 쓸어주겠어? 막내는 늘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두말 없이 승낙을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갈 길은 바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조바심이 났지만 구석구석 빠짐없이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막내는 다시 돈자루를 메고 부랴부랴 길을 떠나 밭둑에 이르렀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김 좀 매주고 가지 그래. 그러죠. 막내는 돈자루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에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골 한 골 빠짐없이 자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김을 맸습니다. 다음에 막내가 우물가를 지나가려니까 우물이 또 부탁을 했어요. 총각, 내 언저리를 깨끗이 치워주고 가지 않겠소? 막내는 할멈에게 붙들릴까봐 조마조마해졌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가를 말끔히 치웠습니다. 한낮에 막내는 풀밭에 미루나무를 보고 한숨 돌리려고 그 그늘 아래 발을 뻗고 앉았습니다. 늙은 마귀 할멈은 눈을 뜨고 일어서서 이번에도 젊은이와 돈자루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며칠 사이에 튼튼한 종놈이 셋이나 생기게 되는구나. 마귀 할멈은 번개치듯 언덕 아래로 쫓아 내려왔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가면서 마귀 할멈이 물었어요. 긴 가죽 자루 든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나는 거 본 적 만 적 있수? 낡은 주막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벼랑간 돌개바람이 불어오더니 지붕 위의 기앗장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날아와 마귀 할멈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귀 할멈은 죽는 줄만 알았어요. 마귀 할멈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밭둑에 이르렀습니다. 긴 가죽 자루 든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난 거 본 적 만 적 있수? 밭은 먼지 구름과 돌멩이로 대꾸했기 때문에 마귀 할멈은 거의 눈이 멀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귀 할멈은 불이 나게 우물가로 갔어요. 긴 가죽 자루 든 총각이 헐레벌떡 내 돈 훔쳐 달아나는 것 본 적 만 적 있수? 그러자 우물물이 솟구쳐 넘쳐서 차가운 팔을 뻗어 마귀 할멈의 빗자루를 끌어당기더니 우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마귀 할멈에게 붙잡혀 있던 두 형이 어느 틈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그 뒤로 이웃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곰팡이 쓴 책. 옛날에 살림이 넉넉한 농부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큰애 둘의 이름은 제임스와 마크였는데 검소하고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쓴 잭은 맨날 낡아 빠지고 곰팡이 쓴 옷만 걸치고 다녀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형들처럼 힘이 세지도 못했고 남에게 호감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잭은 늘 형들의 놀림감이 되고 아버지는 잭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전에 제임스와 마크에게 집과 논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잭은 일도 할 줄 모르고 별로 도움이 없는 자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외양간에 가면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황소가 한 마리 있느니라. 언제 그놈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잭 너의 몫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런 말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잭은 예 하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지는 동안 그 황소에 대해서는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어느 날 잭은 문득 늙은 황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으로 여물을 들고 갔더니 늙은 황소는 그 사이에 죽어있지 않겠어요? 쯧쯧, 저것 좀 보라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아버지께서 생각 잘하신 거지. 제임스와 마크는 책을 나무라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랐으니 너 먹을 건 너가 벌어라. 더 이상 공밥 먹을 생각은 하지 마.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곰팡이 쓴 책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이제까지 일해본 적이라곤 한 번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책은 이제 집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황소의 껍질을 벗겨내서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먹고 살 길을 찾아 곰팡이 쓴 옷을 입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걷고 나니 눈이 가물가물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한 걸음도 더 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가죽을 거꾸로 뒤집어서 덮어 쓰고 길가에 있는 빈터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가물가물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지 까우까우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 떼들이 까맣게 몰려들어 쇠가죽에 묻어있는 살점들을 뜯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살코기들을 뜯어먹느라고 다른 까마귀들은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만은 쇠가죽 대신 곰팡이 쓴 잭의 머리통을 콕콕 쪼는 게 아니겠어요? 잭은 머리가 아프고 화도 나고 해서 마구 팔을 휘둘렀습니다. 아야, 아야, 이놈의 까마귀가 내 머리통은 쇠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더니 잭의 머리통을 쪼고 있던 까마귀가 나야 잭, 나야 잭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이 이게 누구야? 그 까마귀는 잭이 1년 전에 잃어버린 새끼 때부터 길러온 까마귀였습니다. 잭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해서 늘 자기 몫의 밥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잭을 보고 반가워서 머리통을 쪼았던 것입니다. 잭크가 까마가 이리 와 하고 손을 내미니까 까마귀는 잭의 손바닥에 앉았습니다. 잭은 기르던 까마귀를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리 아픈 것도 고단한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잭은 까마귀의 다리를 실로 묶어 한쪽 어깨에 올려놓고 다른 쪽 어깨에는 쇠가죽을 둘러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잭은 숲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꾼의 오두막집을 보았습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기 때문에 잭은 무심코 창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덕 앞에 먹음직스러운 고기와 빵과 꿀과 포도주 같은 것이 가득 차려진 밥상에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 밥상을 마주하고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나무꾼의 아낙네인 듯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기다란 금빛 머리카락에 목에는 보석을 두르고 아마 공주인 것 같았습니다. 잭은 저 처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어떤 여자도 저 여자의 발만큼도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잭은 까마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까마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잭! 잭! 하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여자들은 허겁지겁 상위의 음식들을 치우거나 상보랑 숟가락이랑 젓가락까지 모조리 방구석에 있는 장롱 안에 쓸어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화덕 곁에 놓여있는 커다란 단지를 들어 마루 밑 구멍에 감추었습니다. 재빨리 벽돌을 깔고 나서 아름다운 처녀는 방구석에 있는 침대 가리개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동안 나무꾼의 아낙네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부랴부랴 밥상에 남편이 먹을 옥수수죽과 소주옷을 차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다락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잭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장롱 안에 숨겨둔 음식이나 꺼내 먹으라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처 장롱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전에 나무꾼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 누구요? 나무꾼은 낯선 사람이 버젓이 제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쩌다 들른 배고픈 길손일 뿐입니다. 잭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러시다면 이리 오구려. 나하고 옥수수죽과 소젖이나 나누어 먹읍시다. 나무꾼이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잭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보더니 거기 댁의 어깨 위에 있는 까마귀 혹시 말하는 까마귀가 아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잭은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봐 하고 까마귀를 불렀어요. 이봐 잭, 까마귀가 대꾸했습니다. 나무꾼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까마귀 다른 말도 할 줄 아오? 나무꾼이 물었어요. 그야 물론이죠. 잭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은 점쟁이 까마귀랍니다. 저 나무꾼 아저씨에게 장롱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씀해드려. 잭은 이렇게 말하면서 까마귀의 발가락 하나를 꼬집었습니다. 몹시 아프게요. 그랬더니 불쌍한 까마귀는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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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신없이 외쳐댔습니다. 이놈이 장롱 안에 고기랑 빵이랑 꿀이랑 술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는구먼요. 잭이 능청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애기 여보슈,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째지게 가난해서 아침 저녁 끓일 것도 없는 형편인데 낸들 압니까? 잭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까마귀가 이제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보기나 하시죠. 그래서 나무꾼은 장롱 있는 데로 가서 장롱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까마귀 말이 영락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장롱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모조리 드러냈습니다. 나무꾼과 잭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잔뜩 먹게 된 거지요. 한판 걸게 먹고 난 뒤에 나무꾼이 다시 말했어요. 다른 좋은 소식은 없겠소? 그 까마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구려. 아마 있을지도 모르죠. 잭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물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만 할 수 있다면 그놈은 어쩌면 당신에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그야 할 수 있고 말고 숨겨놓지 않은 보물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마귀가 세상에 어디 있으랴 싶어 나무꾼은 껄껄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잭은 다시 까마귀의 발가락을 꼬집어 당겼습니다. 까마귀는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까옥 까옥 까옥. 화덕 중간 앞쪽에 놓인 벽돌을 9개만 들쳐보래요. 그러면 보물단지를 찾게 될 거랍니다. 보물단지? 나무꾼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수작이 어디 있어? 이 벽돌들은 하나하나 내가 다 깔았는데 이 속에 보물단지가 들어있다니 애기 여보슈. 간두고 가서 잠이나 자셔. 아마 그 까마귀도 이제 늙어서 망령이 났나 보. 글쎄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춰보기나 하세요. 잭이 말했습니다.
내 까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여태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무꾼은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뻗댔으나 나중에는 그럴싸하게 여겨 벽돌을 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큰 단지가 보이지 않겠어요? 나무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나 떨려서 처음에는 뚜껑을 열 수조차 없었어요. 마침내 뚜껑을 열었더니 우와, 이걸 보세요. 온갖 보석에 금은 장신구에 금도네. 나무꾼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보석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 보세요. 잭이 외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까마귀 말을 곧이 듣겠죠? 그러고 말고 그 까마귀를 나에게 넘길 수 없겠소? 그러면 내가 이 보석의 나머지 반마저 주겠소. 안 돼요. 이놈을 팔 수는 없어요. 이놈이 있어야 나에게 마누라를 찾아줄 거고 우리 둘이 걱정 없이 먹고 살 것도 마련해 줄 테니까요. 그 대신에 밖에 있는 새 가죽을 당신께 드리죠. 그 새 가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값진 거죠. 내가 말하는 까마귀들 가운데서 이놈을 잡은 건 그 새 가죽 덕이었으니까요. 그냥 길가에 누워서 새 가죽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기만 하면 돼요. 살이 있는 쪽을 밖으로 해서요. 그러면 말하는 까마귀들이 지천으로 몰려들어 아마 처치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놈들을 몽땅 잡아서 보물이 숨어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받고 팔고 그러면 당장의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걸 나에게 넘기시오. 이 나머지 보석 절반을 그 가죽값으로 주겠소. 욕심이 생긴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잭은 보석들을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고 나머지는 커다란 보자기에 쌌습니다. 자, 잭이 까마귀를 보고 말했어요. 이제 더 가지 않아도 장가들 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나에게 예쁜 각시 하나 마련해 주렴. 그러면서 또 한 번 까마귀의 발가락을 꼬집었습니다. 깍, 깍, 깍. 다시 질겁을 한 까마귀가 목청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저 침대 가리개를 들춰보세요. 이놈이 거기에 내 마누라감이 있다는 거면요. 잭이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야. 나무꾼이 말했어요. 아무튼 들춰나 보세요. 나무꾼은 가리개를 들쳤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처녀가 거기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어요? 걱정 말고 나오세요. 곰팡이 쓴 잭이 살살 구슬렸습니다. 당신에게 장가들고 싶소. 그래 주시겠어요? 젊은 처녀가 외쳤습니다. 저도 남자, 아니 낭군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 아버지와 오빠들을 죽이고 달아났답니다. 겨우 손에 잡히는 대로 폐물들을 조금 말을 싣고 이리로 도망온 길이에요.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오빠의 장례를 도와주신다면 당신과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다마다요. 이 까마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놈이 도와주겠죠. 그때 나무꾼의 아내가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나머지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잭과 아리따운 젊은 처녀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장례를 도와주고 처녀의 집으로 떠나고 나무꾼은 말하는 까마귀들을 잡아
부자가 되려고 새 가죽을 어깨에 메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